네, 안녕하세요. 한류어 언어 6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봄이 아주 만연해졌는데요. 코로나 또 그 방역 지침도 좀 완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마 학교에 대면 수업을 하러 오는 친구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좀 공과는 지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실강이나 녹강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혹시 강의의 방식의 변화가 생기면 사전에 미리미리 연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지난 시간까지 주로 대중문화,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 6주차에는 언어의 문제 그리고 이제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차시 수업에서는 번역 얘기가 나오지는 않게 되겠고요. 이제 이번 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언어가 이제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만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번역이죠. 그래서 어떠한 번역이 있는지 번역의 유형 등등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 PPT 이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와 이제 언어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 언어의 문제에도 한 언어권 내의 문제가 있고 또 언어와 언어 간의 문제도 언어 간의 문제와 또 언어권 내의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표준어를 규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표준어와 방언의 어떤 그런 위계 질서의 차이를 둔다든지 또 그래서 대중문화 안에서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매체에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모두 대중문화와 언어의 상관관계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의 수업은 한류어 언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어라는 한 언어권 내에서의 대중문화 시스템 속에서의 언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어를 넘어선 그런 이제 타 언어와 타 언어 문화권, 대중문화권으로 넘어갔을 때 한국어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겠죠. 사실 이제 언어 내에서의 어떤 그런 대중문화 시스템에서 언어 사용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주로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많은 다른 대학들도 있지만 이제 방송 언어라는 과목이 한 언어권 내에서 나타나는 대중문화에서의 그런 언어 사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쪽을 보면 한 국가 혹은 한 문화권 내에서의 언어 문제. 그래서 한 문화권에서는 이제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그리고 그에 따른 규범 언어와 유행어 문제 등등. 이제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유행어 문제도 그렇죠. 그래서 유행어 얘기를 해보면 어떤 세대가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요새 선생님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유행어에서 네,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리즈물 참새 시리즈 유머에서도 그런 것들도 있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한 언어 내권 내에서 고급 문화, 대중문화, 그에 따른 규범 문화와 유행어 문제 등이 있고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와 언어 문제는 사실 이제 국경을 넘나든다고 했을 때는 이제 선진 문화 혹은 주도 문화 상대적으로 이제 그에 종속되는 종속 문화 간의 관계 및 갈등 문제, 충돌 문제 당연히 거기에는 문화에 따른 언어의 종속의 문제도 있게 되겠죠. 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문화의 우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뭐 그런 당연히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힙합 우리가 뒤에 이제 조금 있다가 흑인 영어 얘기 잠깐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이제 뭐 힙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류 문화인 어떤 전형적인 어떤 백인 중심의 팝 혹은 락 음악에 대한 비주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한국 내에서의 글쎄요, 대중문화에서는 주류와 비주류,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좀 짧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한국 문화는 그렇게 딱히 대중문화에서 유행을 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유행은 한 어떤 시기에 특정의 유행 패러다임이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인종적으로 서로 다르다든지 뭐 이민자 사회가 아니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의 신분 및 계층과 영향력, 이거는 당연하죠. 뭐 예를 들면 표준어, 예를 들면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일종의 언어의 어떤 계층을 두고 위계 질서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언어 간의 경계를 넘어설 때는 파워가 있는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국제어들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민족 국제어 얘기했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이러한 그 대중문화와 언어의 관계에서 한류의 특이점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진 문화인가? 주류 문화가 과연 되었는가? 사실은 아시아권에서는 어느 정도 주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서구까지 넘어갔을 때는 아직은 주류 문화라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의 한류는 굉장히 묘한 속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한류의 특이점에서 이들 어떤 그 문화적인 속성을 평가할 때 언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물론 계속 우리 수업에서도 한류 얘기를 하면서 한국어 교육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요새는 거의 그 신문을 보면 거의 그 기사에서 거의 매일 한국의 대중문화나 한국어 교육, 해외에서의 뭐 여러 가지 K 콘텐츠에 대한 얘기가 매일 빠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언어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앞서도 좀 했지만, 그것이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갖게 될 것인가, 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한국어 교육의 철학과 방법론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언어와 계층.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어와 계층을 얘기할 때는 언어 내적인 것도 있고 언어 외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가 우리의 대중문화에서의 그 속성은 영어의 영향, 이제 서구 언어의 영향이 굉장히 강력하죠. 강력해서 그 영어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가질 만한, 사실은 지금 어떠냐면 우리가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가 언어 자체에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배경이 되는 민족이나 국가의 경제력, 그에 근거한 군사력, 그에 근거한 문화의 힘에 따라서 언어의 계층도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했던 국가들의 유럽체 많은 언어들은 이제 말하자면 언어의 계층으로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피지배를 당했던 아시아권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언어들은 계층이 나는 언어처럼 취급이 되고 있고, 물론 이론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여전히 말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강한 국가의 언어는 좀 더 많은 학습의 기회, 그리고 학습을 강요당하게 되는 그런 속성을 갖게 되죠.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참 우리나라 문화 참 좋아요.
우리 그 언어가 정말 좋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는 이 언어를 배워서 나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해당 언어와 문화의 어떤 교육과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지금 3쪽에 보면 이제 영국의 이제 1900년대에 그 언어와 계층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다 영어 나름이다. 뭐 여러분들이 뭐 토플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호주식 영어, 영국식 영어, 뭐 그 다음에 그 미국식 영어 뭐 이런 정도로 그 발음을 골고루 알아서 공부해서 외국어 시험을 보긴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영어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영어는 국제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자신의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용어로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어의 다양한 수용의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오드리 헵번 주연의 My Fair Lady라고 하는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로맨스물이에요. 로맨스물이고 신분이 굉장히 나는 꽃파는 처녀인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과 그 영국의 하버드 대학인지 아니 하버드랜다 뭐 캠브리지인지 옥스퍼드인지 하여튼 저명한 음성학자인 히긴스 교수와의 그런 어떤 그 로맨스물이에요. 로맨스물인데 사실 그 로맨스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언어예요.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이 이 여주인공이 가난한 하층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 영어에 하층민이 사용하는 코크니라고 하는 하층 방언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하층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코파는 여인이었는데 이 코크니어라고 하는 이 영어, 하층 계급이 사용하는 영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말하자면 여러분들 today라는 단어를 지금 이중음 A로 발음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 코크니식의 발음은 to die예요. to die. 그래서 지금 예문이 나와 있는데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이렇게 읽는 게 정상인데 이걸로 이제 히긴스 교수가 코크니 방언을 사용하는 여주인공을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마 더 lines, pines, tie, mine, pline. 그러니까 사실은 철자와 발음이 이제 괴리가 생기니까 그 철자와 발음의 괴리를 잘 몰라서 이제 잘못된 발음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이 음성학자 히긴스 교수가 이 여성을 이제 발음 훈련을 시키고 말하자면 고급스러운 상류층의 표준 영어를 사용하게끔 교육을 시켜서 무대에 데뷔를 시켜요.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성의 발화를 듣고 언어 교정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완벽한 상류층 영어를 구사해서 사람들은 헝가리 공주인가 보다. 이제 헝가리 공주라는 것도 굉장히 웃긴 배경이긴 한데 이제 이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형적인 hun가리는 유럽의 인종이 아니라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훈종의 뭐 아틸라 왕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족과 관련 있고 아시아 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그쪽에서 서진을 하여 정착을 한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이 헝가리를 포함한 동유럽 쪽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문화가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하는 그런 접촉이자 동시에 또 전쟁을 통한 충돌이죠. 하다 보니 지금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언어 학습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 학습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헝가리 공주라고 한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뭔가 이국적이면서 그러나 영어를 잘 구사하고 고급스러운 거 보니 헝가리 공주인가 보다. 네, 이제 그 무도회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자 핵심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 로맨스물로 만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혹시 찾아본다면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한 인간을 계층적으로 나누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사실 로맨스물이지만 정말 웃긴 것이 뭐냐면 나에게 맞는 그러니까 히긴스 교수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어떤 여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온전한. 여러분들이 아는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각가가 갈라테이아라고 하는 그런 그 조각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이상적인 조각을 만들어 놔서 이제 그 사람으로 현현하는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옳은 방식이 아니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 기준이 언어라는 것.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신분과 출생과 모든 배경을 나타내는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게 한 언어 내에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 한 언어권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반투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뭐 스페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교양 있고 더 많이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과 평행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영어 얘기, 그리고 우리의 그 K-팝과도 무척 큰 관련을 가지고 있는 흑인 영어, 블랙 잉글리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느껴지죠. 방금 그 코크니 방언 같은 경우는 백인 영어 안에서의 문제였다면 이 흑인 영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N이라고도 하는데요. Non-Standard Negro English. 뭐 하여튼 그래서 흔히 그 블랙 잉글리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블랙 잉글리시라고 하면 미국의 흑인들의 영어라고 생각하는 그 슬랭 같은 거를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 그다음 서인도 제도, 그래서 영국 식민지 지역의 삶으로 인해서 영어를 학습하게 된 그런 흑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영어의 변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영어 변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는 흑인들 중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방금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코크니 방언을 사용하는 영국의 하층민들은 결과적으로는 today라는 단어가, 그 영어 철자가 발음이 변화했다는 교육을 받지 못하면 today로 읽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다 보니 역시 미국 사회 같은 경우도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전형적인 블랙 잉글리시를 구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의 대도시의 젊은이가 사용하는 방언, 남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용하는 방언,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나 조지아주 연안과 인근 섬에서 쓰는 뭐 특정 요 지역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갈라 방언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모두 모아서 블랙 잉글리시라고 하는데, 이런 흑인 영어의 시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5세기 이제 이사벨라 여왕과 콜럼부스의 대항해 시대의 시작을 통해서 흑인 노예가 한 6,7천만 명 정도 이제 남북 아메리카로 이제 전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영어는 온전한 영어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노예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라고 말하니, 노예로 이 사람들을 정말 그렇죠. 사용하는 거죠. 정말 그런 백인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많은 백인들이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다 보니까 단순한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뭐 얘네들이 말을 더 잘하고 이런 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변형된 영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피지너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흑인 노예는, 피지너는 다음 페이지에 가서 또 설명을 할 건데요. 최초의 흑인 노예는 피지너를 사용하였고 2세대부터, 그러니까 흑인 노예의 그 다음 세대부터는 크리올로, 제대로 된 외국어 표기로는 크리올인데 선생님이 입에 크레올이 붙어가지고 크레올 잉글리시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피지너든 크리올어든 모두 좀 변종 영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863년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예제가 폐지가 되기는 하지만 알다시피 굉장히 오랜 뭐 마틴 루터 킹 시대의 1960년대 이르기까지도 흑백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교육을 흑인들이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표준적인 영어가 오히려 더 정착을 하게 되어버리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흑인 영어는 의문, 문법, 어휘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 흑인 영어 표현이 goner예요. be going to 대신에 쓰는 gonna. 이제 goner는 아주 되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흑인 영어의 가장 전형적인 속성이고요. 주로 어떻게 되냐면 문법적인 속성이나 정확한 철자 발음 관계를 몰라서 이중모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든지 문법을 좀 더 단순화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의 부재를 통한 왜곡된 변종 용어가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작품 속 소설 속의 인물 묘사에서 흑인 용어를 사용하는 작품 많지 않은데 간혹 흑인 영어가 나오게 된다면 흑인은 아주 교양 없고 무식한 존재로 묘사하기에 사용을 했어요. 흑인들이 사용하는 그 영어와 흑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묘사한 최초의 작품은 스토우의 엉클 톰스 캐빈이 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63년에 노예 해방이 있기 직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흑인들을 바라본 거의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앞서 살펴봤던 피지너랑 크레올을 좀 정리를 해줬는데요. 피지너는 지리상의 발견일에 세계 각국에서 생겨났으며 백인들이 식민 제국주의를 통해 널리 퍼져나가게 되니까요. 현재도 멜라네시아 제도와 중국 연안 등지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 영어의 비즈니스가 중국식으로 발음되어 피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지너는 자연 언어는 아니에요. 상업이라든지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거라든지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소통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자연 언어는 아닌데 이런 피지너가 뭐 해필이면 그 사회 모국어로 정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서 다양한 민족어들이 막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왜곡된 변종 영어지만 그래도 너랑 나랑 서로 내 언어를 주장해서 대표 언어로 하느니 하면서 모국어가 된 경우에만 크리올 잉글리시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지너가 모국어로 정착을 하게 된 경우를 크리올 잉글리시라고 하는 거죠. 네, 자 흑인 영어를 하면 우리가 이제 딱 그 한국의 래퍼들과 힙합 뭐 사실 뭐 특히 선생님 세대는 힙합 세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힙합을 되게 좋아할 텐데 랩을 하거나 그러면 래퍼들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떠오르게 될 거예요. 어떤 스타일을 하고 있고 뭐 랩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네, 2017년 12월 미국의 대중문화 평론지인 리 어프로프리에이트라고 하는 그런 비평지에 모니카 존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평가가 이제 일종의 그 비평문을 이제 투고를 했어요. 글을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방탄이 BTS가 블랙 아메리카에서 호응을 얻는 이유 BTS는 실제로 흑인들한테도 호응을 얻었고 그다음 그 LGBT라고 하죠. 성소수자들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특수 취향의 뭐 이런 아주 소수 그 어떤 뭐랄까 매니아층들이 특히 케이팝을 수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화적 도용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흑인 문화의 뭐 어떤 뭐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하면 차용이 아닌 도용이 되어서 이제 비난을 받게 되고 이러는데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흑인 문화를 존중하거나 뭐 그렇다고 보기는 사실 아직은 어렵죠.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단일 민족도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가치관에 근거해서 인종적으로 배타성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멜팅 폿이냐 샐러드 볼이냐 뭐 다양한 의견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갈등은 있지만 수용하는 부분이 더 크죠. 근데 갈등이 더 부각되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는 사실은 그런 갈등이 부각될 만한 혼종의 기회가 좀 적다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케이팝 안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존재하는
반흑인 정서는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흑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브레이드 헤어, 그러니까 레게 머리 같은 헤어스타일을 따라한다거나 흑인 래퍼의 외적 스타일을 무작정 따라해서 뭐 따라한다든지 또 흑인 영어를 장기 자랑하듯이 공공연히 흉내내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문화적 도용에 불과한 것이고 불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탄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방탄은 초기에는 당연히 다른 그 가수들처럼 케이팝 가수들처럼 예능에서 흑인 영어를 장기처럼 뽐내거나 흑인의 외적 특성을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방탄은 그 아이돌 중에 힙합을 표방하고 아이돌로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에 욕을 먹었죠. 아이돌이 화장하는 아이돌이 무슨 힙합이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초기에 데뷔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되게 이제 그 패션들이 되게 강하고 헤어스타일도 그 약간은 흑인 뭐랄까요 문화 뭐 래퍼라든지 아니면 힙합 뮤지션들의 스타일을 좀 따라 했었죠. 근데 나중에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해서 뭐 가사를 바꾼다든지 그런 노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준 것이죠. 네. 일단은 오늘 그 1차 시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중문화와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 언어권 내에서에서도 여전히 일종의 위계 질서, 뭐 위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 두 개의 문화가 만나는 그런 서로 다른 언어권 사이에서의 대중문화의 어떤 수용과 또 뭐 유입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언어들 간의 위계가 있어서 충돌과 또 융합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우리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흑인 영어에 대한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마이 페어 레이디 얘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 페어 레이디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준 영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영어조차도 한 그 영어라는 언어권 내에서 그런 어떤 계층 간의 차이가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좀 그 대중문화에서 영향을 주었던 블랙 잉글리시도 이런 어떤 계층 간의 차이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1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차 시는 7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